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314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 사업비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나 봅니다. 팀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6대 4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였습니다. 6대 4였고 그럼 국비가 지금 32% 감소 확정이 되면 얼마로 된 거죠? 네. 10억 3,500. 10억 8천에서요. 7억 3,500으로 3억 4,500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율은 원래 6대 4인데 지가 이제 12는 당초 사업을 하려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국비만 감하는 겁니다. 그럼 국비는 감액이 되면 그만큼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12는 그냥 현재 담은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40% 돼서 좀 늘어나는 거죠. 예. 저희가 50대 50 되는 겁니다,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돼 있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7페이지 자가통신망인데요. 이 자가통신망 운영을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스마트시티 실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우면 삼평리하고 인지동인데 삼평리가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CCTV는 안성시 전역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삼평리도 그 CCTV 때문에 그 훼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서우면 삼평리만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방범 중 예, CCTV는 이거는 저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설한 공사에서 광 케이블을 이설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포천간 고속도로 때문에 서우면에 어떻게 보면 광 케이블 해드리는- 깔려 있는 걸 이설하는 거, 이설 딴 데로. 다시 한 번만. 네,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통신통계팀장 손학영입니다. 도로 확포장 때문에 그 통신 케이블 선로가 전주를 타고 가는데 전주가 뒤로 이전하기 때문에 통신 케이블도 이설을 해야 되게 뒤 옆으로 이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그렇죠. 자가망 시비로 애초에 투입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전주가 이전하면서 케이블도 다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설비입니다. 그러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어디에서 발주를 하고 하는 거죠? 한국도로공사죠. 그건 국토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주변 시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가 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거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 지자체의 그 이설비를 부담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그 우리가 이제 전주 이용료를 낼 때 한전에 대한 이용료는 내지만 그 위에 설치한 이설비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 이설에 대한 그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비로 전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토부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자체 안에 있는 그 지역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협의 대상에서 협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전주 이설비까지는 이제 그거는 한전에는 안 했는데 네. 그 위에 설치된 거에까지는 부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시군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지능 정보화 사업이요. 이게 QR 코드를 통한 민원 신고 대상 시설물 확대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거 더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존에 322개 있고요. 네. 추가로 250개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나 뭐 공중 화장실 이런 데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민원 신고 내용은 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만 민원 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 시설물에 대한 민원만 받는 건가요? 그 일반적인 민원을 다 이 QR 코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작년에 322개소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 같은 거 있는 건가요? 예, 정보운영팀장 성경률입니다. 작년 7월에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월 31일자 기준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는 46건이 민원 신청이 됐었고요. 저기 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같은 경우는 372건이 지금 현재 민원 처리되었습니다. 무인 민원은 46건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376건이고 네. 그러면 그렇게 QR 코드가 부착돼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한 건 정도가 들어오는 거네요. 10개월 동안 그런 거죠.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 건가요? 주로 들어오는 게 그 버스 안내 단말기가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뭐 청소 요청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럼 바로바로 그게 저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자가통신망 운영 317조 거기에 지금 시설비 2개 있는데요. 1,965만 원짜리하고 434만 7천 원짜리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근데 그 인지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리모델링 조성공사 할 때 이거 설치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거 설치하시는 거 견적서 받으셨나요? 견적서 같은 거 없으세요? 예, 통계팀장 손학영입니다. 예, 견적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 위에 것도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